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 중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10월 말 기준 중지된 563명입니다. 563명이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중지 사유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지 사유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 그리고 소득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할 때 그리고 그 해외 국외에 이주했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초연금이 중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법으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실제로 돈은 없고 먹고 살기 막막한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법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자살하는 노인층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만큼 중지 결정되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소외된 분이 없는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인구가 총 19만 7,700여 명이 되는데 이게 사실 노인 인구가 지금 11%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노인 11% 중에서 노인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의 21,801명 중에서 7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통계를 보면 66% 정도 받고 있다고 지금 최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이런 어떤 최근에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드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그마한 대지가 약 한 40평 건물이 대략적으로 한 18평 이렇게 되는데 중지가 됐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건물을 매각할까 말까 월세가 월 80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수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하면. 그게 중지가 됐으니 이걸 차라리 달로 넘겼으면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그 연금 하나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예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는 맞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없고 연세는 80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꼭 뭐 재산이 몇 푼 갖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정의 수익은 있다 하더라도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던데 뭐 제가 복지정책과의 상담해본 결과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독가구 중에는 소득액이 93만 원 이하, 부부가구 2인 부부가구일 때는 148만 원 이하 돼야 책정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계속 하다 보면 이걸 따면 소득액이 올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기 수급액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철저히 다시 한번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번에 개체실적과 참석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총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7분이 13년도에는 3회를 전부 다 서면심의에서 수당심의 없고 15년도에는 1회 대면과 2회 서면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보면 5명인데 서면심의로만 다 그쳤어요.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1명에는 현재 의원님들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은 이 서류상에 의료급여가 급여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 미리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료를 이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드려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그래서 서면 심의. 전에 첨부 자료를 이제 드려가지고 그 당일날은 나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심의위원회 이제 위원들 간에 안을 내놓고 그래서 결정을 해줘야지 서면으로만 그냥 하면 각자 개인 플레이란 말이죠. 집에서 그냥 그 체크만 사인만 해서 보내주면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맞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냥 추진하도록 그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올라올 때 한번 제가 참고 또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에요. 보조금 지원단체에 관한 감사 지도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각 이제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단체에 이제 그 감사 지도감독을 한 겁니다. 하는데 이 사이에 건너뛰고 81쪽을 보면 지도감독 실적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5년도 거쳐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주의 감독 주고 실용조치 내리고 다 했어요. 예. 했는데 또 뒤에 81쪽을 보면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서 또 이 내용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달라요 또 내용 자체는. 이 지도감독은 무엇이고 앞에서 한 거는 뭐예요? 지도감독은. 복지관에서 그 복지관 외에 저 69쪽에 보조금 지원단체는 전체 총망라해서 이제 그 실적을 해준 거고 저기 지도감독 한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이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주면 좋은데 예? 그걸 띄워가지고 한 그게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69쪽에 이제 그 복지관에서 지도감독한 실적 이게 들어가 있는데 또 그럼 중복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나 이런 등등 업무 소홀히 했을 때는 이제 그 처리를 해주죠. 징계를 이제 내죠. 지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시정이나 아니면 주의에서 되풀이되는 처리 전말을 우리가 처분 지시를 하면 처리 전말을 각 복지관 시설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이제 이걸 쭉 한번 보니까 2013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안 했어요. 지적사항이 없어. 그럼 2014년도에 그게 또 발생이 돼.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없어. 근데 했던 데는 안 하고 또 안 했던 데는 이제 또 그 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건 이제 그 다음날 없어져요.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근데 이런 게 꼭 그렇게 되풀이 돼야 되는 건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이전 감사 자료를 보면. 예? 그러니까 2009년도, 10년도 그 기간을 보면요. 비슷비슷하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더 신경해서 관리 좀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81쪽, 81쪽이요. 92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대덕구 관내 그 노인정이 116개 소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뿐더러 특히 우리 재정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더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정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운영비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좀 지원을 좀 더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타 구를 놓고 봤을 때
하구 재정에 따른 이거 지원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다른 데는 전부 막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 실정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대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해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예. 다음 물품 지원은 각 이제 연도별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필요한 이제 세탁기나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심지어는 도배 장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116개 경로당에서 지금 15년 이상 된 경로당이 100개 경로당이 있고 예. 그리고 15년, 14년, 14년 이하로 된 경로당이 116개가 됐어요. 그래서 116개 경로당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로당 물품 지원이나 경로당 기능보강 코스나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청을 드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실 이게 몇 년이나 됐나 연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실 연수가 많이 된 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갑작스레 또 고장이나 수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로당 관리에서 가스렌지나 배관이나 또 화장실 그 즉각적으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시스템상에 지금 제가 이제 연도별 물품 지원한 경로당 그리고 보수 개보수한 경로당은 전부 DB 구축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 현황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있죠. 경로당에서 다른 옆에 경로당은 이렇게 뭘 해줬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 우리도 이런 그 세탁기 하나 좀 사달라. 그러면 우리 이제 확인을 하죠. 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가동 가능해 세탁기가. 예. 그거를 새로 바꿔주나요? 지금 교체해줘요? 아니요 연수를 보고서 현 상태를 보고서 우리가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걸로. 그죠? 가동이 된다고 하면 예. 만약에 거기에 따른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필요한 물품을 차라리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요. 중복되게 너무 집중적으로 그 또 해주는 데만 계속적으로 해주지 말고 형평성에 맞춰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부, 서부나 유성, 동부, 중부를 보면 많은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그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소홀함이 많았다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제가 부의원이 되기 전에 뭐 지역사회에서 번영회 회장도 하고 축구단체 회장도 하고 많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부의원이나 시의원을 많이 만난 과정에서 뭐라고 주로 답변을 했냐면 지역에서 땅을 기부 체납을 해야만이 경로당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에 들어와서 시조례와 부조례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 길은 거짓말을 하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했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지역에 노인주의 송만영 주회장님도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 석봉 일통 경로당 현재 철거가 안 되었죠. 예, 설거 안 되었습니다. 철거 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건 내년 한 3, 4월까지는 철거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도시과하고 좀 확인도 대충 했지만은 부지는 매입하셨습니까?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석봉 일동 경로당 그 보상비로 지역 주민들이 1억 6,700만 원 받았죠. 예,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도표에다가 기부 체납했고요. 예. 그리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이 세워졌죠. 예. 대도표에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전에 저감동구하고 같이 비교해서 저감동구
조금 전에 이금자원이 질의했지만 12억 5천만 원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중리동에 있는 뒷말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대전시에 예산을 요청한 걸 알고 있는데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1억 5천 했습니다. 1억 5천. 그 10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신청 내용.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뒷말 경로당 주변 그 인구와 세대수, 65세 어르신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총 인구가 그 지역에 5,068명,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예. 인구는 541명으로 됐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2,285세대로 좀 됐어요. 이건 자료가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주변에도 경로당이 네,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파악한 중에는 8개 통에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덴말 경로당이 있는데 그 덴말 경로당이 지금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반지하에 지금 좁은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5,600명 정도가 한다. 540여 명의 저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계신다.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을 안 했다. 경로당이 제가 발견하기로는 43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43명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41명이나 정확하게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5,600명, 50 어르신 인구가 541명 이렇게 되는 지역의 경로당이 지하에 계신다. 참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덕암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덕암동 11통에서 그 인구가 얼마고 어르신 인구 세대수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저 11월 현재 11월에 그 지역이 파악하니까 1,388세대 인구는 3,699명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작년 10월 달에 국내에서 서류로 보고한 것은 노인 인구 65세 노인 인구가 330 현재 11월 달에 보니까 346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1월 말 그 자료겠지만은 3,717명의 1,378세대 330여 명의 65세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요청한 결과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문제점, 경로당으로 해서 문제점 있는 지역은 덕암동 11통에서 15통 사이에 경로당이 건립 1순위라고 지금까지 대화를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공약사항도 있었지만은 공약을 떠나서 지역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아무 장소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터가 있습니까? 파고라가 있습니까? 어떤 쉼터라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옹기종기 상가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수다를 떤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시고 이러는데 그런데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